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로봇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에 이어서 로봇 관련주를 하나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 관련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점점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장에서 하는 일들은 로봇들이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최근에 제조 공장에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단기 근로자를 쓸 경우에는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과정들이 많고 번거로워서 이런 자동화 공정을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상황에서 자동화를 위한 제품을 양산하는 업체들이 향후 1, 2년간 많은 매출 증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으로 예전에는 유일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먼저 오버행 이슈를 말씀드리면 벤처 자금은 에이스톤 벤처스 쪽에 한 군데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3월에 상장했고 이미 3개월은 지났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은 1차적으로 풀린 상태인데 에이스톤에서는 15만 주 정도 이미 시장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로 더 쏟아질 물량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시한 매도 시점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조금 올랐으니까 유통 물량이 풀린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매출 사업 부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로봇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매출의 70% 정도가 자동화 시스템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고 금액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자동화 시스템 쪽만 250억 정도, 산업용 로봇 쪽이 8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보통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이렇게 나뉘고 직교 로봇은 사출 성형기의 금형 내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을 빼내는 로봇을 말하고 제조 공장에서 현재 사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후속 공정 기계로 제품을 나르거나 적재 박스로 물건을 넣는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다관절 로봇은 회전 관절이 있는 로봇이고 모터를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자동차, 화학, 철강, 식품 등의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관절 로봇이 들어가는 산업 현장은 인부들이 좀 기피되는 상황, 용접이나 열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 개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로봇 중에 협동 로봇은 진화된 로봇의 형태를 말하고 인지, 파지, 이런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자동화가 다소 어려운 부분까지 가공하고 조립하는 공정을 수행해내는 로봇이고 인간과 협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명칭이 협동 로봇으로 붙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제품을 보시면 금형 온도를 조절하고 냉각시키고 제습을 하고 건조하는 부분부터 분쇄기, 믹서기, 롤러 이런 제품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처음 깔릴 때 이런 제품들이 많이 발주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자동화 설비가 안 깔려 있는 공장에서도 최근에는 신규로 채택하면서 발주가 들어올 수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산업별 매출 구분표를 한번 보시면 자동차 섹터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 전방 산업이 연간 30%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그리고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10% 가까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나 2차전지 쪽 매출은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처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고 산업 현장에서 용도는 다양하겠지만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지를 많은 수량으로 빨리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쪽 분야가 커지면서 매출의 30% 이상의 증가를 누릴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매출이 또 자동차 부품 쪽 매출이 많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가 2차 전지 쪽의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서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에 거점이 있는데 헝가리와 미국, 인도 등의 지사를 설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의 공정 자동화에 기대를 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티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아닌데요. 제가 유일로보틱스에 주목한 이유는 디지털 트윈 기술에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링크 팩토리 4.0을 보면 앞으로의 회사의 전략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보유한 기술로 구현해내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솔루션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유일로보틱스는 앞서 제품 소개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화를 도와주는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양산해서 고객사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전체의 모든 영역마다 각각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성과 고객 맞춤이 가능해졌고, 유일로보틱스는 그 제품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지면서 공장의 자동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가상으로 복제한다라는 것인데 엔비디아에서도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명하는 디지털 트윈의 장점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복제, 두 번째로는 완벽한 동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덧붙이면 디지털 트윈 기술은 하나의 제품을 양산하고 그 시스템을 통제 시스템과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 공장 전체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평짜리 부지에 로봇이 어떤 레이아웃으로 몇 대가 들어왔을 때 제품의 수율이 어떻고 효율성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수익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들로 미리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 네 번째는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만 도입을 하면 비용이 적게 나가면서도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고 개발자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고객 맞춤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얘기를 여기서 왜 해? 하실 수도 있는데 유일로보틱스의 링크 팩토리 4.0이 디지털 트윈 기술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 디지털 전환 국회 포럼에서 유일로보틱스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디지털 트윈 기술로 24시간 공장 현장을 체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아직까지 이익 마진이 높은 사업이 아닙니다만 투자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 단계이고 기술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면 고객사들에게 수주로 연결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업 사이클상 이 분야는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주목받고 기술이 여러 고객사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익 마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특정 산업에서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양산 제품 수율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공장을 증설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제품을 미리 공장에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다는 점은 꽤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보였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30%에서 26%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원가 부담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수익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부품 조달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수입산 부품들이 전부 가격이 일부 오른 것을 봤을 때는 환율에 의한 영향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회사에서 마진율을 관리하려면 일단 매출의 규모를 확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잉여금이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로보틱스도 무상증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자본금이 43억 수준인데 반해 잉여금이 총 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율로는 잉여금이 자본 대비해서는 900%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 200억 정도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와 있고 증권신고서 상으로는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의 120억 정도는 시설자금 운용에 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캐파를 늘리는데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20억을 빼더라도 자본 대비했을 때는 약 650%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 만한 여력은 충분히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